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학습지 1페이지 함께 눈의 구조와 기능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학습지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는 내용들 이 노트나 메모장 같은 데다가 답만 이렇게 적어 놓아도 되고요. 학습지를 인쇄할 수 있는 친구들은 EBS 온라인 클래스 그 과학 공지사항 탭에 선생님이 4단원 학습지 한글 파일은 못 올렸어요. PDF 파일만 용량이 작아서 올라가지고 한글 파일은 용량이 커서 안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래서 PDF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인쇄해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교과서를 이용해서 눈의 구조와 기능, 그 다음에 시각의 성립 과정, 그 다음에 눈의 조절작용 등에 대해서 정리해 봤고요. 오늘은 학습지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초적인 문제들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페이지 같이 펴보시고요. 자, 함께 해봅시다. 시각. 자, 시각이란 눈에서 이것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어제 지난 시간에 눈에서 이것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눈은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 이 빛이 자극이 되어서 이 빛이라고 하는 자극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 세포들에 의해서 이 빛이 감지되어 가지고 이제 시각 신경을 통해 대뇌로 가서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사물의 모양이나 색깔, 그다음 사물과의 거리 등을 느끼고 감각할 수 있다. 이것이 시각이에요. 눈에서 느껴지는 빛을 감지하는 거. 그다음에 눈의 구조는 여기 밑으로 조금 내려볼게요. 여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눈의 구조 그림이 나와 있죠? 맨 앞쪽에 있는 투명한 막에 해당하는 것이 각막이었어요. 그죠? 이거 시력 교정술 할 때 요거 레이저로 깎아내는 거예요. 얇게 조금씩. 그 다음 그 각막 안쪽으로 빛이 통과되는 동공이라고 하는 검은 동자에서 우리 검은 동자 있잖아요. 눈동자에 검은 자위 요 안쪽에 좀 더 진하게 보이는 더 작은 이 동그라미 동공이라고 하는 것을 크기를 조절하는 동그란 형태의 근육막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홍채였어요. 그죠? 이 홍채는 어두운 곳에서 또는 밝은 곳에서 수축 또는 이완을 하면서 동공의 크기를 이렇게 크게 또는 작게 조절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그 안쪽에 이제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라고 하는 조직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정체 지나서 안구의 안쪽은 젤리 형태의 유리체라고 하는 액체 흐르지는 않지만 약간 액체 같은 약간 젤 같은 약간 그런 형태의 유리체라고 하는 물질이 안쪽이 채워져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눈은 세 겹의 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쪽에 가장 안쪽에 시각 세포들이 존재하는 그 막을 우리가 망막이라고 해서 이 망막에 상이 정확히 맺혀야 이 빛이 정확하게 이 망막 앞쪽에 상으로 맺혀야 이 망막에 분포해 있는 시각 세포들이 이 빛을 감지해서 시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이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워봤고요. 망막에는 그래서 무엇이 분포한다? 빛을 감지할 수 있는 그렇죠. 시각 세포라는 것이 분포한다. 그래서 이 시각 세포에 정확하게 상이 맺혀야 우리가 정확하게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물체를 보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일단 어떤 물체에서 물체가 내놓는 빛이라던가 물체가 반사시킨 빛이 있어야 돼요. 이 빛이 우리 눈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앞쪽에 투명한 막인 각막을 통과하고 각막은 그 다음에 이제 각막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홍채 앞쪽에 생겨있는 여기는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빛이 통과하는 요것은 홍채가 만들어낸 동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그냥 뻥 뚫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곳이 바로 수정체라고 하는 투명한 볼록 렌즈 형태의 조직을 만날 거예요. 여기서 빛이 이렇게 막 다양하게 꺾여요. 이렇게 직진해서 들어오면 여기서 이렇게 꺾이고 직진, 우리 볼록 렌즈의 그 역할을 하죠. 한 점에서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수정체를 지나 여기 안쪽에 채워져 있는 유리체라고 하는 물질을 지나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면 이 망막에 존재하는 시각세포가 이 빛을 감지해서 시각신경을 통해 어디로 갑니까? 뇌. 대뇌라고 써도 되고요. 뇌.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각이 성립하는 곳은 바로 이
대뇌라고 하는 기관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나 시각, 신경에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대뇌에 여기 시각이 성립하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눈의 구조 있죠? 구조 역할 잘 알아두길 바래요. 자, 홍채, 그다음 각막, 수정체, 망막, 시각신경 요 앞에 있는 거 이제 맹점, 자, 그다음 유리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눈에서 일어나는 조절 작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자, 주변의 밝기에 따라서 눈은 어떤 조절 작용을 하느냐. 자, 주변의 밝기가 뭐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면 이 들어오는 빛의 양을 계속 우리 눈이 모두를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자, 이 동공의 크기를 작게 또는 크게 해서 받아들이는 빛의 양을 조절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작아지거나 커지는 동공의 크기는 누가 조절을 해주느냐. 홍채라고 하는 근육막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홍채의 크기에 따라 동공의 크기가 변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조절된다. 이 홍채의 색깔 있죠? 우리는 거의 검은색이거나 짙은 갈색,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밝은 갈색을 띠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 보면 막 약간 푸른색, 그 다음에 막 초록색, 회색 이런 색깔의 홍채를 가져서 눈동자의 색깔이 다른 경우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홍채가 수축하거나 이완 해가지고 자, 가운데 있는 그 동공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데, 자, 밝을 때와 어두울 때 어떤 식으로 조절이 되는지 그림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주변이 매우 밝아요. 빛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들어오는 빛을 좀 줄여야 되겠죠? 사진기의 그 조리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홍채가 어제 쌤이 그려서 설명했듯이 이제 눈동자예요. 이제 이렇게 눈이 생겼어요. 자, 검은 동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더 검은 동자 안쪽에 있는 더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동공이고,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빛금으로 나타내고 있는 여기가 홍채예요, 홍채. 자, 그래서 이 홍채가 확장을 하게 되면, 넓어지게 되면 양쪽에서 다 이렇게 확장을 해보세요. 그럼 동공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주변이 밝을 때는 이렇게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홍채가 확장해서 동공의 크기가 안쪽에 만들어지는 이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자,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밝을 때는 홍채 확장, 동공 감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이 어두워요. 똑같이 눈 그려볼게요. 자, 흰자위 안쪽에. 아우, 잘 그린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게 검은 자위가 있어요. 자, 이때는 이제 어두우면 동공 커져야 되겠죠, 그죠? 동공 구멍이 커져야지 빛이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두우니까. 그러면 요거는 아까보다는 더 짧아져야지 동공의 크기가,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홍채가 수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그러면 동공의 크기가 커져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 어두우면 조금이라도 빛이 더 많이 들어와야 우리가 어두운 와중에도 물체를 인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밝을 때는 홍채가 확장하고 동공이 감소한다. 자, 그 다음 어두울 때는 홍채가 수축해서 안쪽에는 구멍을 크게 만들어, 동공을 크게 만들어서 빛의 양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걸 외우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거리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우리가 물체와의 거리가 달라지면 이 수정체의 두께가 달라져요. 두께가 달라져야 이제 정확하게 멀리 있는 물체든 가까이 있는 물체든 망막에 정확하게 상이 맺혀야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으니까. 자, 거리가 가까울 때는 어떻게 되느냐. 홍채가 두꺼워져요. 두꺼워진다.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이렇게 홍채가 아니라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어떻게 됩니까? 요 그림처럼 얇아져요. 얇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것을 볼 때는 수정체가 정확하게 그 상이 망막에 맺힐 수 있도록 두꺼워져야 하고,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이렇게 얇아져서 이 조절작용이 잘 되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물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조절작용이 잘 안 되게 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안경 쓰는 친구들은 수정체가 두꺼워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게 얇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상이 너무 앞에 맺혀버리게 되니까 멀리 있는 물체 볼 때는 눈을 막 찡그리고 보거나 안경을 써야 보이는 이런 경우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빛을 이제 멀리 퍼뜨릴 수 있는 이런 오목 렌즈 같은 거 끼게 되는데, 그런 오목 렌즈 끼는 사람들은 가까운 것만 보인다라고 해서 근시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멀리 있는 물체만 잘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른들. 가까이 있는 물체 볼 때 이제 수정체의 탄력이 줄어들어가지고
가까운 거 보려면은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는데 탄력이 없이 늘어져 버리니까는 이제 수정체가 두꺼워지질 못해가지고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아예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상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 볼 때도 얇아져 있는 상태로 이제 물체를 보게 되면 상이 막 뒤에 이렇게 맺히게 돼요. 이렇게 맺히게 되니까 이걸 당겨줄 수 있는 빛을 모으는 이렇게 볼록 렌즈를 사용해가지고 시력 교정하거든요. 자, 이렇게 멀리 있는 건 잘 보이지만 가까운 거 안 보이는 사람들은 원시라고 해요. 이거 교과서에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문제 풀이 해보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세요. 자, 1번. 우리는 눈에서 이것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모양, 색깔, 거리 등을 감각할 수 있다. 자, 방금 했죠? 빛입니다.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기관, 눈이죠. 자,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옆에 보지 말고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자, 옆에 보지 말고, 자, 눈의 구조 한번 이름 외워서 한번 적어볼게요. 가가 뭘까요? 가, 요거 이렇게 약간 도너츠 모양으로 생긴 근육이네요. 그죠? 동공 만들어내는 그 얇은 막으로 된 근육 조직. 이거 홍채입니다. 홍채. 자, 그럼 나는 뭐냐? 이 눈 가장 앞쪽에는 투명한 막을 이거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뭘까요? 빛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부분. 이거 시력 교정할 때 여기 깎아낸다 그랬죠. 나는 각막이에요. 각막. 자, 그 다음. 다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눈에서 투명하게 돼가지고 이게 얇아지거나 두꺼워지면서 물체의 상이 자 들어온 빛을 정확하게 망막에 상을 맺게 하는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거 뭐였어요? 그렇죠, 수정체예요, 수정체. 자, 상이 맺는 가장 안쪽 막이 되겠네요. 이거 망막이네요, 망막. 자, 그다음 마는 이것이 이제 대뇌로 연결되는 시각신경이에요. 시각신경이고, 이제 바가 나타내는 것은 이제 그 안쪽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라고 하는 물질을 자, 안쪽에 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놓고 밑에 있는 문제 함께 봅시다. 자, 각 설명에 해당하는 구조의 기호와 이름을 쓰세요 했네요. 자, 눈으로 들어온 빛이 상을 맺는 부분, 상 어디에 맺혀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각세포가 존재하는, 그렇죠, 망막에 맺혀야 된다. 쓰시고 망막 이름까지 함께 적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동공을 통해 들어온 빛이 자 굴절되는 부분이다. 굴절되는 부분 어디냐면요, 자 볼록렌즈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수정체가 되겠습니다. 수정체. 볼록렌즈처럼 생겨가지고 여기서 빛이 이제 꺾여가지고 한 점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모이는 점이 망막에 정확히 맺혀야 이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부분. 자, 동공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얇은 근육으로 된 막. 홍채죠? 그죠? 홍채. 아까 이름 적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다음에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부분, 이게 바로 시각신경입니다. 자, 쓰시고 시각신경. 이 시각신경 앞에는 이 망막의 거의 모든 부분에 시각세포가 있긴 한데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덜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자, 여기 시각신경 앞쪽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맹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시각세포가 없어요. 여기 상이 맺혀버리면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전달하는 연결 부위, 시각신경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눈의 구조와 기능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넘어가서 자,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물체를 보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가에서 바 중에서 빈칸에 알맞은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잠깐만 줄여서 같이 볼까요? 잠깐만. 자, 여기 자, 이렇게 해놓고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자극이 일단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어디를 가장 먼저 통과하느냐? 각막 다음에 이제 동공은 뻥 뚫려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여기를 지나고 나면, 각막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빛이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볼록렌즈. 동공은 그냥 뚫려 있는 거야. 뚫려 있는 거고. 자, 여기 안쪽에 이제 볼록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를 이제 지나야 돼요. 빛이.
이렇게 기호로 쓰면 다가 되겠죠,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쪽에 채워져 있는 유리체를 지나서 이제 망막의 상이 맺혀야 돼요. 망막 아까 기호 라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망막의 상이 맺히는데 여기에 이제 시각세포가 이 빛에 의해 흥분을 하게 되면 이 자극을 우리가 시각신경이 대뇌로 가서 이제 전달을 해서 이제 시각이 성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세포는 시각신경과 연결되어서 시각신경마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이 대뇌로 전달돼서 대뇌에서 시각이 성립된다. 자, 정리가 됐죠? 자, 그래서 다, 라, 마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4번. 자, 우리 눈의 망막에는 시각세포가 있는데 시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황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황반 쓰세요. 자, 균일하게 분포 있는 게 아니고 특히 밀집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시각신경 그 주위에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에 시각세포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황반. 그 다음에 자, 시각신경이 모여서 나가는 부분에는 시각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상이 맺히면 안 보인다고 했거든요. 여길 뭐라고 하냐면 맹점이라 그래요. 맹점. 자, 그래서 자, 황반에 상이 맺히면 물체가 보이게 되겠지만 이 시각신경 앞쪽에 맹점에 상이 맺히게 되면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황반, 맹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번에 황반, 2번에 맹점을 적어주세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좀만 기운 내세요. 5번.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있는 물체를 보면 동공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두운 곳에 있어요. 그러면은 빛이 갑자기 줄어들잖아. 그럼 동공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커져야지. 아까 전에 사이즈가 밝은 데서는 동공 사이즈가 작았다면 이번에 이렇게 커져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공이 커져야 된다. 빛이 좀 더 많아져야 되니까. 처음에 많이 들어올 때는 동공이 작아도 되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이 동공 사이즈가 커져야 된다. 자, 그래야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다가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 이제 수정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얇아진다 그랬죠. 그죠? 얇아져서 망막에 또렷한 상이 맺힌다. 요게 제대로 조절이 안 되면 우리가 시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까운 게 안 보이거나 멀리 있는 게 안 보이거나. 이해되죠? 그래서 그 시력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근시의 경우에는 오목 렌즈, 원시 멀리 있는 것만 잘 보이는 원시의 경우에는 볼록 렌즈를 써서 정확하게 상이 맺도록 하는 게 이제 시력 교정 기구들이에요. 안경, 컨택트 렌즈, 그다음에 뭐 시력 교정 수술을 해가지고 각막을 깎아내서 이 굴절이 제대로 망막의 상이 맺혀지도록 해준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오늘 이렇게 눈에 대한 정리 2시간에 걸쳐서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자, 중요한 눈의 구조나 기능, 각 구조의 기능 반드시 외워놔야 되고요. 시험에 반드시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홍채의 그 크기가 이제 동공 크기를 조절할 때 홍채의 변화 있죠? 빛의 양이 많을 때, 적을 때 홍채가 어떻게 되고 동공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먼 곳을 보거나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의 두께는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를 잘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은 내용이 좀 많아서 선생님이 2시간에 걸쳐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각 말고도 이제 청각이라던가 촉각,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감각기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EBS 영상 1시간 시청하고 그 이후에 선생님과 함께 또 자체 제작 영상을 통해 감각기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